126페이지 맞나요? 페이지 126 전세권이죠? 전번에요 지역권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이할 때 이미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 전세권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있으면 을이 갑에게요 1억 원의 전세금을 주는 것이에요. 전세금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갑의 집 있죠? 갑의 건물 1층에다가요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보통 여러분 전세권은요 전속 기간을 정하죠. 만약에 전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등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원래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잖아요. 그래서 주된 권능이 용익 권능이고요. 그다음에 담보 권능이라는 것이 부차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원래 전세권은 구민법에서는 채권이었어요. 채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민법 60년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물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인데 여기 보통 전세권은 다 뭐가 있죠? 전세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전세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세금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했냐면 81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죠. 그래서 서민을 보호한다고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채권인데 물권인 전세권보다 더 훨씬 그때는 더 강력한 것을 보장해 주죠.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경매가 되면 매각대금을 받고 이런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준단 말이죠. 그런데 더 강력한 물권인 전세권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전세금이 있는데. 그래서 84년도에 법을 개정을 하면서 전세권에도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용익권능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매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요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담보물권은 뭐가 있냐 경매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익물권은 원래 경매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현상으로요 우리가 전세권에다가 뭘 인정했다? 경매권을 인정을 한 것이.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어떤 법의 논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최단 기간을 2년을 보장했잖아요. 그런데 전세권은 그때 또 최단 기간 2년을 보장한다 이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만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건물 전세권만 최단 전속기간 1년을 보장을 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경매권을 부여하다 보니까 담보 권능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세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사는 걸 전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익 권능이라는 것은 존속 기간 동안이에요. 존속 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타인의 뭐를요? 부동산이죠. 타인의 부동산을 뭘 해서 점유해서 그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니까 여기서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사용료가 뭐냐?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금이 아니고 전세금에 대한 이자. 알겠죠? 왜냐? 우리가 보통 사용료로 지급하면 그것은 반환받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숙박시설에 들어가면 사용료를 지급하잖아요. 그건 나올 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런데 우린 전세금은 돌려받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전세금이 사용료가 될 수 없고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사용료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건 존속기간 동안이고요. 만약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용익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187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익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알겠죠?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소멸한단 말은 더 이상 사용하고 수익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사용하고 수익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전세금을 반환받아야죠.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전세금은 안 주잖아요. 그럼 뭘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요? 경매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매대금에서 순서에 따라서 뭘 한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이것을 담보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만약에 전세 산다 그러면 뭐예요? 전세 산다. 존속기간이 끝난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끝나지 않을 때 우리 전세 산다고 하지 끝난 것을 우리가 전세 산단 말 하지 않잖아요.
야, 너 어떻게 살고 있어? 나 지금 11월 1일이요.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나 전세 살고 있어. 그러면 언제까지 전세인데? 한 달 전에 끝났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세 산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을 전세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죠? 전세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 돌려주죠. 그러니까 전세금 돌려주니까 경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담보 권능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전세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는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담보 권능의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존속 기간이 뭐가 됐을 때 만료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이것은요. 실제로 보면 딱 뭐예요? 전세권이 아니다. 아니죠. 알겠죠? 여기서부터는 뭐가 똑같은 것이다. 저당권과 같은 기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존속 기간 동안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전세금 반환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경매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금을 반환하면 경매권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소 등기 없이란 말이 우리가 187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여기 5월 1일이다. 그럼 5월 1일이 뭐죠? 이것은 존속 중이다 이런 말이죠. 존속 중 됐나요? 그럼 존속 중일 때는 그럼 어떡하죠? 기간이 존속 중이죠. 이 존속 중일 때는 뭐를 줘야 되죠? 사용료를 줘야죠. 사용료가 뭐다? 이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존속 중일 때는 뭐냐면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청권과 전세금과 분리 양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분리 양도하면 안 돼요. 왜요? 사용하고 수익하는 존속하는 동안은 사용료를 내야 되니까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기 전세권을 전세금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죠? 여기서 이제 존속기간이요. 이렇게 뭐죠? 합의로 해지했다. 합의로 해지를 하거나요. 장차 소멸한다. 전세권 이러면 장차 소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장차는 현재가 5월 1일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장차는 언제 얘기하죠? 10월 1일을 얘기하잖아요. 이때는요. 전세권을 전세금과 분리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생각을 해봐요. 장차 전세권이 소멸했다잖아요. 전세권 없죠. 남은 거 뭐밖에 없어? 전세금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분리 양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요. 이 두 가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여기에 관한 것은 또 어디하고 똑같냐면요. 우리가 임차권이요. 이런 임대차도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권이 등기가 된 경우 그것은 존속 기간 동안에는 용익 권능으로 보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용익 권능과 담보 권능으로 임대차도 보고 있는데 근데 임차권은 단지 뭐가 없어요? 경매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이 이제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건 이제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면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용어가 그냥 전세권 저당권이에요. 웃기잖아요. 전세권하고 저당권하고 고유명사가요 두 개가 지금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전세권 저당권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의리갑한테요 1억 원의 전세금을 주죠. 전세금이요. 그럼 이 갑을 뭐라 한다? 갑을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을을 뭐라 한다?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전세금 줬으니까 나중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고 전세금 돌려줘야 되니까 채무자. 집주인을 채무자라고 그래.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갑의 집 1층에다가요 뭘 한다? 전세권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럼 전세권 등기를 딱 하죠. 등기가 되면 그때서야 이 을을 뭘 한다? 전세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을 뭘 한다? 전세권 설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채권만 있거나 물권만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의 보통 보면은 거래를 할 때 우리가 건물을 신축을 하죠. 신축을 하면 그건 뭐만 있죠? 그러면 신축하자마자 법률의 규정에 있어 소유권이 취득하죠. 그것은 물권만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빌려준다 그럼 채권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물권법에서 말할 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질권, 저당권 이런 거 얘기할 때는 항상 채권하고 뭐하고요? 물권이 같이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원래 전세권 설정하기로 합의를 하죠. 그건 계약이에요. 채권이에요. 그럼 전세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 등기를 하죠. 등기. 그럼 그때 물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항상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누구를 얘기한다?
특정인과 특정인, 사람과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가죠. 전세권은 뭐다? 채권이다, 물건이다? 물건이죠. 물건은 사람과 물건이죠. 그래서 전세권 등기라게 되면 이 전세권자가 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지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세를 할 때는 건물주, 즉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죠. 그리고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그것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전대차를 주거나 임차권을 양도를 할 때는 그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세권은 물건이죠. 물건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세를 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전세권은 용익 권능의 전세권하고요, 담보 권능의 전세권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전세권 담보 대출이란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A라고 하는 은행이죠. 은행. 이 은행이요, 저당이나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요, 전세금 1억이니까 여기서요 8천만 원을 이렇게 빌려준다 이 말이죠. 피담보 채권 8천이에요. 이랬을 때는 용익 권능의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을 설정하는 거예요. 저당권이 담보 물건이라고 해서 담보 권능 그러면 안 돼. 왜요? 우리가 담보 권능이라는 것은 언제 나온다? 존속기한이 뭐가 됐을 때? 만료가 됐을 때 담보 권능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은행에서? 없죠.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는 전세금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전세금이 있다는 것은 아직 전세권이 소멸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소멸하지 않았으면 우린 것을 뭐라고 해야 돼요? 존속 중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익 권능의 전세권자가 저당을 잡죠. 그런데 이 용익 권능의 전세권 한 가지 뭐가 문제예요?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187조라고 했죠?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보면 용익권능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용익권능의 전세권이 소멸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저당권을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더 이상 저당권 실행할 수 없어요. 왜? 전세권이 소멸하니까 여기 있는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돈 8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8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전세권자가 갑한테 전세금 1억을 받아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바로 그냥 이 전세금에 대해서 뭘 한다? 압류나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행사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죠. 그럼 만약에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설정자잖아요. 설정자는 전세금을 을한테 반환하면 안 돼. 물론 반환해도 돼요. 반환하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A한테 또 반환해야 돼. 8천을. 그래서 이 사람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반환을 못 하죠. 그런데 이 채무자인 설정자는요, 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만료가 돼서 제3자의 압류가 있잖아요. 압류가 있으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하면 돼? A한테. 그런데 어떤 이유로 압류가 없다 이 말이죠. 기간은 끝났는데. 그러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해요? 전세권자에게 반환하는 거예요. 전세권자.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시험에서요, 전세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이거 여기하고요. 지금 여기 전속 기간 동안에는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전속 기간이 만료되면 또는 합의로 해지한다. 또는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것하고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 세 가지가요, 전세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세권을 이해하게 되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알겠죠? 이게 판례인데요.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자, 126페이지 한번 보셔요. 자, 303조라고 나와 있죠? 자, 법정으로 봐. 전세권자는 줄과 전세금을 지급이요. 그 다음에 타인의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이요. 부동산은 뭐죠? 부동산은 뭐를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건물하고 토지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점유하죠. 이 점유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점유가요? 지역권하고 차이가. 지역권은 점유해 안 해요? 안 하죠. 점유하여 부동산을, 그 다음에 줄고 용도에 쫓아요. 그러면 이 용도에 쫓아는 뭐냐면, 자 봐봐요. 우리가 지상권하고요,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있잖아요. 이 전세권을 뭐에 쫓아서? 용도에 쫓아.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지상권은요, 공작물이나 또는 뭐를요? 수목,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 농사 짓는 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요, 이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뭐라 한다? 이것을 목적이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목적이 한정되어 있다. 딱 다른 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지역권은요, 지역권은 뭐라 그러냐?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일정한 목적은 뭐야? 딱히 정해진 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권은 목적이 한정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고 수익, 사용 수익을 말한다. 용익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부동산 전부 동그라미, 그다음에 후순위 줄고, 채권 줄고, 그다음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 우선 변제. 왜요? 왜 전세금을요 후순위보다 뭐죠?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죠? 후순위보다 우선한 건 말이 돼. 왜 채권자보다 우선하냐고? 왜 앞에 있는 채권자보다 더 먼저 갔냐고? 전세권자가.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죠. 그래서 채권보다는 언제나 우선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거기에 예외가 딱 있죠. 주택임대차, 상가금임대차, 임금 우선 특권 예외가 있긴 있지만 아시겠죠? 자, 거기 보면 갑을 뭐라 간다? 채무자죠. 채무자. 그다음에 이 건물이요. 건물을 뭐라 한다? 전세권 설정자라고 얘기하고요. 1억을 뭐라 한다? 전세금이죠. 을이 뭐죠? 을은 채권자이면서 누구다? 전세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권 등기하죠. 용익과 담보권능이죠. 용익권능은 존속기간 동안 사용료, 전세금의 이자를 주죠. 기간이 만료하면 뭐 없이 줄과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187조죠. 당연히 소멸하고요.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받아야 되겠죠. 안 주죠. X죠. 경미를 청구하죠. 전세금에 대해서 뭘 한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전속기간 전속중 봐봐요. 원래는 전속중에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장차 전세권, 장차 10월 1일이죠. 오늘 현재는 5월 1일인데 앞으로 10월 1일 날 이 말이죠. 전세권이 소멸할 것, 그 합의 해지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했죠.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전세금밖에 없죠. 그래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죠? 네 가지. 알겠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알겠죠? 전세금, 피담보채권, 요역지, 전유부분, 주된 권리죠. 그다음에 대지권, 대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은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 양도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다시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대지사유권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딱 분리 양도가 안 된다는 거 딱 네 가지밖에 없다고. 무슨 알겠죠? 딱 네 가지. 자, 그다음에 오른쪽 봐봐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죠. 이걸 뭐라고 읽는다고?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을이에요. 을이 갑의 건물에 전세권 등기했죠. 오른쪽에 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이 있죠. 용익권능 위에는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죠. 그런데 전속 기간 동안이고 만료가 되면 1번 만료가 되면 말소 등기 없이 어떻게 된다고? 당연히 소멸하죠. 그러면 2번으로 어떻게 된다? 그 근저당권은 더 이상 뭐한다? 실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근저당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해야 된다. 그럼요, 전세권 설정자는요, 압류가 있으면 전세금은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 근저당권자한테. 그런데 만약에 압류가 없다, 그러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 이렇게. 무슨 알겠죠? 전세권자에게 반환한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지금? 자, 그다음에 봐봐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먼저 동시행항변권이죠. 이런 먼저 봐봐. 여기 동시행. 여러분 우리가 채권법에서 보면 동시행 항변권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말 수 없다. 채무불이행이 아닌 것은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때는 해제를 할 수 없다, 또는요 뭘 할 수 없다? 경매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경매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요 해제나 경매를 하고 싶은 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경매를 하고 싶다, 경매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동시이행일 때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행지체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매나 해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나 해제를 하고 싶어.
해지하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경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항상 여기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그럼 이행지체가 뭐다? 이행지체가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면 그때 뭘 할 수 있다? 경미할 수 있다. 이게 항상 기본적인 틀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전세금 1억을 주고요. 갑의 건물 1층에다가요, 을이 이렇게 전세권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전세권요. 그러면 이 전세권에 대해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존속기간이 있으면 존속기간이 뭐를 한다? 만료하겠죠. 그래서 존속기간 언제 만료하냐? 2월 1일 만료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를 반환해야 돼요?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고요. 을은 갑한테 목적물을 뭘 해야 돼요? 이 물건을 인도해야 돼. 인도. 그런데 전세권의 임대차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임대차는 뭐가 없어요? 등기가 원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세권은 뭐가 있어요? 등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 서류, 말소 등기 서류를 줘야 돼요. 이 사람 자기가 등기했잖아요. 그럼 이 등기를 말소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상가를 만약에 임대를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또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미 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돼? 없애줘야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세권 등기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전세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전세금하고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무슨 관계다? 이건 동시이행이에요. 동시이행이기 때문에요. 만약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요, 을이 물건을 인도했어. 물건은. 그런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안 줘. 말소에 필요한 서류? 그러면 전세금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전세금에 대한 이자도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우리가 동시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서 전세금이죠. 전세금 언제 주냐? 이 사람이 물건을 인도해야 돼. 그래서 을이 갑한테 물건을 인도해. 이사를 가야 돼. 이사. 그 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 서류, 말소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가지고 갑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나 지금 이사 가고 이삿짐 빼고 있고 지금 내가 말소 서류 가지고 왔으니까 내 통장번호는 몇 번이니 이쪽으로 지금 입금해 달라, 이렇게. 그랬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것을 지금 뭐죠? 내가 지금 자신의 채무를 지금 뭘 했죠? 을이 지금 제공했죠? 그런데 갑이 지금 전세금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때 뭐를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왜요? 이행지체가 채무불이행이니까 그때 경매를 청구를 해. 그래서 한번 보셔요. 거기요, 전세금 있죠? 그래서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 아니고 경매를 못하죠. 그러면 경매를 청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을이 채무를 이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을이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야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목적물을 인도하고 파랗게 돼 있죠?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말소 서류를 준단 말이에요. 갑한테. 그러고 나서 갑한테 전세금 달라고 했는데 갑이 전세금을 안 주죠? 그걸 뭐라고 한다? 갑을 뭐에 빠뜨린다?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이해됐죠? 그럼 이행지체가 채무불이행이죠? 그래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면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을이 제공하지 않으면, 을이 제공하지 않죠? 그럼 갑은 전세금을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전세금 반환 의무가 없고 전세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전세권은 딱히 이렇게 어려운 곳은 없어요. 저기 처음에 저것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이거 봐봐.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요, 채권과 물권의 차이를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이게 3층 건물이요, 3층 건물이 갑의 거예요. 우리가 3층 건물이 갑의 거 될 수 있고 따로따로 구분소가 될 수도 있죠. 갑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2층에다가요 을이요 전세권을 설정을 했어. 전세권. 그래서 전세금 1억을 줬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문제예요. 이 을은요 전세를 잡을 때 3층 건물 전부 다에 대해 전세를 잡아야 돼요? 2층에만 전세를 잡을 수도 있어요? 2층만 잡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 일물, 일권, 주의의 뭐라고 한다?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 예외로서 건물의 일부에 전세를 잡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저당권을 잡을 때 저당을 잡을 때요. 3층에다 저당 잡을 수 있어요? 3층에다 저당 잡을 수 있냐고 없냐고. 여러분 일물 일권주의 예는 건물에 대한 일물 일권주의 예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전세권하고 아파트 구분 소유하고. 그 외에는 무조건 일물 일권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이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어도 각각 소유자가 아니고 구분 소유가 아니고 한 사람의 단독 소유일 때는 저당은 어디에 잡는 거예요? 건물 전부에 잡는 거예요. 알겠죠? 건물 전부에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다? 일물 일권주의가 되는 거예요. 일물 일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세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이죠. 물권은 뭐예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지배. 이 물권에 의해서 뭐를 한다? 전세권에 의해서 전세금 안 주면 뭐를 청구한다? 경매를 청구하죠. 자, 경매 청구 그럼 볼까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 전세권자죠. 물건이 뭐예요? 몇 층이죠? 2층을 지금 뭐 하고 있죠? 지배하고 있죠. 그럼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디를 경매 청구해요?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 청구해.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를 잡았으면 2층만 경매를 하지 나머지는 경매를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해.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은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두 번째,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부를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눈 있으니까 봐. 여기 나머지 건물 부분은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 전부를 경매할 수 없다. 이해되셨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요, 만약에 전세금에 그러면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지금 여기 건물 일부를 경매를 청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파트처럼 만들어야 돼요. 구분 소유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구분 소유로 만들어서 경매해야 돼요. 왜요? 경락을 받은 사람은 2층만 소유자가 돼야 되죠. 그럼 2층만 소유자가 되려면 2층에 대해서 나한테 별도로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별도로 구분 소유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갑이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머지 부분은 경매 청구 못하는. 그럼 경매 청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경매 청구하려면 이런 만약에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다가구 주택이에요. 2층에 들어갔는데 전세예요. 돈 안 줘요? 경매를 청구해야 되겠죠. 전세권 가지고 등기 가지고 해줘 가면 경매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청구.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판결문이 나오죠. 판결문을 뭐란다? 집행권원이라고 해요. 집행권원. 판결문이죠. 판결문 가지고 경매하죠. 그걸 무슨 경매를 한다? 강제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강제 경매. 전세권에 의해서 만약에 경매가 된다. 무슨 경매를 한다? 임의 경매. 이렇게요. 법원에 의해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하는 것을 강제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강제 경매할 때는 건물 전부를 경매할 수 있는, 건물 전부를 경매할 수 있어. 왜요? 지금 여기 전세권으로 경매할 때는 물권으로 경매하니까 2층만 경매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전세권으로 경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채권에 대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제한이 있어 없어? 없죠? 전부를 경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자기 저당권자가 경매가 딱 들어온 거예요. 저당권자가. 그건 3층인데요. 각 층마다 한 2억 정도 가치가 있어가지고 매각 대금이 6억이 나온 거예요. 6억이 나온 거예요. 응? 그럼요 이 사람이 3억이고요. 나는 1억인데요. 그럼 나는 2층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돈을 받아야 돼요. 건물 전부에서 돈을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2층 부분에 해당하는 거면 한 2억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서 1억을 받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1억을 받아와야 돼요. 응? 우리가 매각대금이 지금 6억이죠. 그럼 매각대금이라는 것은 이건 누구의 소유예요? 갑소유죠. 갑집이 경매가 됐다는 건 팔았다는 거잖아요. 갑소유잖아요. 우린 채권은 뭐죠? 전세금은 채권이죠. 전세금은 채권이잖아요. 이 전세금 채권은요 누구한테요?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청구하죠. 누가요? 누구한테요? 갑에게.
갑의 모든 재산 중에서 내가 돈 얼마를 받아와야 돼요? 1억을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금을 받아올 때는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이건 채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건이다. 물건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뭐를 지배한다? 물건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는 물건만 경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은요, 갑이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내가 돈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매가 되면 이 모든 돈이 다 누구죠? 전부가 갑의 거잖아요. 그러면 갑의 통장에서 내가 얼마를 뽑아오는 거예요? 1억을 뽑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모든 재산 중에서 뽑아오기 때문에 건물 전부의 매각등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맨 위에 한번 봐봐요. 맨 위에 305조 법조문 나와 있나요? 법조문 나와 있어? 그 법조문 맨 위에 봐봐. 두 번째 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위에, 맨 위에 있죠. 영유권 맨 위에 뭐 법조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법조문이 두 번째 줄 뭐라고 되어 있어? 부동산 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맨 끝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것은 전세금 채권을 받아온다 이 말이잖아요. 알죠? 채권은 뭐예요?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중에서 내가 돈 1억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각대금 전부에서부터 전세금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밑에 한번 봐봐요. 다시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죠. 경매청구죠. 경매청구는 나머지 부분 전부 안 된다, 이 말이 중요해.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나머지 부분 전부는 안 된다. 우선 변제는요,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밑에 일부 멸실을 봐봐요. 건물이 여러분요, 일부가 멸실돼서 그럼 어떻게 돼? 3층 건물이죠. 그럼 2층이 불타버리고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건물은요, 이 몇 층이죠? 지금 3층 건물이죠. 처음에는 3층 전부 다 전세했어. 근데 우리가 이건 전세권이죠. 전부를 전세했어. 전세권은 뭐예요? 물건이죠. 물건은 뭐예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지배. 몇 층을 지배해요? 3층을 지배하죠. 근데 3층이 불타버리고 3층 전부를 다 전세했는데 3층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3층이 없으니까 어디만 지배할 수밖에 없어? 1층, 2층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불가항력으로 멸실하지 일부가. 불가항력. 그러면 그 부분이 3층이죠. 3층의 전세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왜? 지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 이러면 3층인데 지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불타버리고 없잖아요. 지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층, 2층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불가분성의 뭐라고 한다? 예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불가분성의 예외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냐면 원래 전세권이란 게 뭐예요? 전세금 전부를 받을 때까지 전세권은 줄어들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일부만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줄고, 전세권자 줄고, 귀책 사유 줄고, 전세권자가 잘못됐죠. 전세권자가 잘못됐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잘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전세권자 잘못으로 3층이 불타버리면 전세금을 가지고 일단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남는 돈이 손 돌려주고, 남는 돈이 손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주죠. 자, 그럼 봐봐. 자, 지금부터 전세금하고요, 임대차 보증금하고 차이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우리가 전속 중이죠? 전속 중. 전속 중에서는 만약에요, 이 전세금으로부터 공제가 안 돼요. 공제가 안 돼, 전속 중일 때. 만약에 누군가가 전세권자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3층 붙었잖아요. 그럼 그 전세금을 가지고 수리할 수 없는 거예요. 전세금은 전세권이 종료가 돼야 돼요. 그때 그 전세금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런데 임대차 보증금은요, 전속 중이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공제해버릴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건 공제를 못해요. 알겠죠? 전세금은 반드시 언제요? 기간이 종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임대차는요, 전속 중이라도, 알겠죠? 그 전세 임대 보증금을 가지고 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하고 전세금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요, 그 다음 장 보셔요. 자, 보시면 여러분요, 뭐가 나와 있죠? 용익물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전세권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익물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여기 지금까지 이제요, 우리가 전세권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 별거 아니에요. 봐봐요. 우리가 전세권 할 때는 전세권 설정에 합의를 해요.
그다음에 전세금을 지급을 해요. 그다음에 뭘 한다? 등기를 해야 되고요. 목적물의 인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합의하고 전세금하고 등기만 하면 돼요. 뭐는 필요가 없어요? 인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봐봐요. 2월 1일 날요 전세금을 주고요. 전세금을 주고 등기를 했어. 등기 2월 1일 날. 그건 지금 4월 1일이잖아요. 4월 1일. 그러면 4월 1일 날 실제로 여기서요 전속 기간이 시작됐어. 전속 기간. 이 사람 여기서부터 이제 살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달 전에 집을 얻어놓고, 알겠죠? 전세권 등기해놓고 2달 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세권은 언제부터 시작이다? 2월 1일부터다? 4월 1일부터다? 2월 1일부터다 이 말이죠. 알겠죠? 우리가 전세권은 합의가 있고 전세금 주고 등기하면 무조건 전세권인 거예요. 그럼 살았어 안 살았어? 아직 안 살았지.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목적물에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인도받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인도받기 전에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게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보면 지상권하고요 지역권은요 지료를 지급하고 지료를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없어. 그러니까 지상권과 지역권은 뭐가 원칙이다? 무상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요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임차권이요 채권이죠. 임차권의 경우는요 차임을 지급하고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된다? 유상이 되는 거예요. 유상이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야 되고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이 전세금은요 원래는 금전에 한하는 것인데요 기존의 채권, 이 말 중에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에 가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기존의 채권은 1년 전에 돈 빌려준 게 있는데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한다? 내가 너 그럼 그 1억 원을 전세금을 하고 네 집 한 칸 줘. 내가 우리 뭐 회사 직원들 기숙사로 쓸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을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원래 이러면요 전세권자가 누가 전세권자가 돼야 되죠? 전세권자는요 원래는 채권자가 전세권자가 돼야 돼요. 채권 전세금 준 사람이. 그런데 이런 봐봐요. 시골에서 부모님 올라오셔가지고 서울에요 유학원 자기 아들내미를요 아버지가 전세금 주고 자기 아들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자는 원래 채권자가 전세권자가 돼야 되는데 집주인 갑하고 그다음에 아버지 을하고 아들내미 병하고 삼자간 합의, 삼자간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합의 제3자를 뭘 할 수 있다? 전세권자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볼까요? 전세금 인도 요건이 아니죠?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므로 현재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전세권은 성립한다. 그 다음에 금전이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 거기가 별이요 그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좀 위로 올라갔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을 가름한다. 알겠죠? 그래도 뭐가 된다? 전세권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 절대로 안 돼.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 무효가 돼. 맨 끝에요 제3자 간 합의가 있으면 제3자 간 합의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인도 밑에다 써. 인도 밑에다가 전속기간 전이라도 전세금 지급 플러스 등기, 전세금 지급 플러스 등기하면 전세권 성립 이렇게 전세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전세금 지급 플러스 등기 이게 중요하지 전속기간 시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비용상환 청구권을 봐. 여러분요 이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한 것은 전속기간 봐. 전속기간은 봐봐요. 여기 지상권이죠. 그러면 지상권의 전속기간은 뭐가 되느냐? 용구무한. 최장은 용구무한이 가능하고요. 지상권은요 여기서요 견고한 건물하고요. 그 다음에 수목하고 견고하지 않는 건물하고요. 기타 공작물 이렇게 돼 있어. 기타. 그래서 견고한 건물은 최소 몇 년? 최단 30. 수목은 최단 30. 견고하지 않는 건물은 최단 15년. 기타는 몇 년? 5년. 최단 이것을
최단이다. 최단 전속 최소한 이만큼. 최장은 영구 무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지역권 한번 볼까요? 그럼 지역권은 우리 민법에는 전속기간이 몇 년으로 규정되어 있죠? 지역권은 몇 년으로 등기되어 있어? 몇 년으로? 그래서 민법에 규정이 있어 없어? 민법 규정이 없다고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역권의 전속기간은 우리 민법상 지역권의 전속기간은 30년이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지상권이지 지역권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두 번째, 지역권은요, 최장은 어떻게 하죠? 판례가 영구 무한 이렇게, 영구 무한 이렇게. 알겠죠? 지역권은. 그다음에 전세권 어때요? 전세권은요, 전세권이면 항상 뭐로 보면 되냐? 천정을 봐, 천정. 건물을 봐봐. 보통 건물 전세권이 토지 전세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 항상 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장이 몇 년이죠? 최장이 10년 딱 규정돼 있어. 여기요, 최단이죠, 최단. 최단은요, 건물하고 토지가 있어, 토지. 건물은 최단 몇 년? 1년이고요. 토지는 뭐다? 0이요, 0부터 10년. 알겠죠? 건물은 1년부터 10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최장하고 최단하고 둘 다 규정이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건물 전세권밖에 없어. 우리 민법에 최장 전속기간하고 최단 전속기간 둘 다 규정이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건물 전세권밖에 없다. 건물 전세권. 알겠죠? 이렇게 최장인데요, 갱신하면 몇 년 안에 갱신할 수 있다? 10년의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죠. 설정자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뭐라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했어. 알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된다? 법정 갱신이 돼. 법정 갱신. 그래서 법정 갱신이 된다. 그럼 법정 갱신되면 전세기간 몇 년으로 본다? 2년이다, 1년이다. 전세기간 몇 년으로 본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그런데 이걸 우리 뭐란다? 법정 갱신이라고. 이것은 합의의 갱신이고 이것은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말이죠. 이 법정 갱신은 어디에만 있다? 어디에만? 건물 전세권. 건물 전세권에만 법정 갱신이 있다. 건물 전세권에만 법정 갱신이 있어. 건물 전세권에만. 다른 데 없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건물 전세권만 있고 토지에는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건물에는 없어. 토지에만 있어. 그게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죠? 법정 갱신하고 뭐하고? 최단 1년하고. 최단 1년하고 법정 갱신은 오직 어디만 있어요? 건물 전세권에만 있다. 그래서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 갱신이 없고 최단 1년이 없고, 건물 전세권에만 최단 1년이 있고 법정 갱신이 있고. 법정은 뭐죠? 법정이란 말 뜻이 뭐죠?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갱신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최장 10년, 갱신하면 합의로 몇 년이다? 10년이죠. 건물은요, 건물은 최단 몇 년? 1년이죠. 건물은 최단 1년. 토지는요, 0부터.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밑에다 써봐. 밑에다가 최단 전속기간 가로 닫고 1년, 최단 전속기간 가로 여기 닫고 1년, 그 다음에 최장 전속기간 최장 가로 닫고 10년. 이 두 가지가 모두 최단 전속기간 그 다음에 최장 전속기간 모두 있는 것, 모두 있는 것 뭐다? 그것은 건물 전세권이에요. 건물 전세권. 우리 민법에 건물 전세권, 최단과 최장이 모두 다닌 것은 건물 전세권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상권은 판례에 의해서 영구무한이지, 지상권은 우리 법에 최단밖에 없어요. 알겠죠?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 봐봐. 법정 갱신이죠. 설정자가 6개월에서 1개월. 토지에는 없다고 그랬죠. 건물 전세권만 법정이죠. 등기 없이 줄고 대항할 수 있죠. 전속기간은 뭐함이 없는다? 정함이 있죠. 전속기간은 1년이다. 전속기간은 2년이다. 그럼 큰일 나. 전속기간 1년은 상가 건물 임대차고 전속기간 2년은 주택 임대차예요. 건물 전세권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를 해. 통고하고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3개월 가면 큰일 나. 6개월이다. 6개월. 알겠죠? 자, 그럼 거기를 보면서 어디를 보시냐? 페이지 178 그다 써. 페이지 178이라고 쓰라고.
자, 페이지 178 썼어요? 거기를 잡고 페이지 178로 와요. 어차피 이거 좀 봐야 되니까 178 봤어요? 봤어? 178 봤어요? 자, 보면 법정갱신이라고 되어 있죠? 자, 법정갱신. 자, 민법에 임대차가 있고요. 주택임대차 상가 있고 오른쪽에 건물임대차 있죠. 자, 건물임대차. 그러니까 우리 시험법에 법정갱신이 네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민법의 임대차고요. 건물 전세권은 민법 임대차 3번 봐봐.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을 보죠. 건물 전세권은 3번 봐봐. 전속기간 정함이 없는 것을 보죠. 두 개는 전속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그다음에 주택이 3번 봐. 전속기간 몇 년으로 본다? 2년. 상가의 3번을 봐. 전속기간 몇 년? 1년. 이렇게 차이가 있어. 그런데 민법의 임대차하고 건물 전세권의 전속기간은 뭔 걸 본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1년, 2년 그러면 큰일 난다고. 다시 이제 거기를 먼저 봐. 거기 지금 178페이지 먼저 오면 혹시나 보면 맨 밑에 오른쪽은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그건 비용상환 청구권은 전체 이제 우리가 있는 것을 전부로 다 모아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어디로 오시냐 다시요. 128페이지로 오시면 거기 보면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전세권에서 비용상환 청구권은 크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임대차하고 비교해서 시험이 나오니까 임대차하고 비교해서 봐야 돼. 알겠죠? 자,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전세권이죠. 전세권은요 여기서 필요비가 있고요, 유익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유익비요. 전세권자죠. 전세권자는 필요비는요 청구를 못해요. 유익비는요 청구할 수 있어요. 전세권자는요. 여기 임차인은요 필요비도 뭐 할 수 있고요,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유익비는 두 가지가 시험에 비교가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뭐만 시험에 나온다? 필요비만 가져가. 필요비만 가지고 시험에 나온다고.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 못하죠. 필요비를 청구 못한다는 것은 그럼 이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이 말의 뜻이면 이 전세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보존한다. 보존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현상을 유지하고 보존을 누가 한다? 전세권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죠? 그러면 의무로 위반한 것이니까 전세권 소멸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설정자는요 적극적 의무를 부담해요, 소극적 의무를 부담해요?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과 소극적 의무요? 소극적은 한다 안 한다 최소한 것만 이 말이죠. 왜요? 필요비, 전세 목적물의 보존을 전세권자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자는 보존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소극적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필요비로 말 수 있죠? 청구하죠.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한단 말은 그럼 필요비로 누가 부담한다? 현상 유지 누가 한다? 현상 유지는 누가 해? 현상 유지는 임대인이 한다니까요. 그러면 임대인은요 무슨 의무로 부담한다? 적극적 의무로 부담하는 거예요. 적극적 의무로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상 유지를 임대인이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둘 다 유익비는 둘 다 청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비용상환 청구권 보시면 거기 보면 필요비, 임차인이요 필요비를 청구하죠. 임대인은 적극적 의무가 있고요.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 못하죠. 설정자는 소극적 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비용을 전세권자가 청구한다 이 말은 수리를 누가 해야 된다? 설정자가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유익비는요 누구의 선택이다? 소유자, 회복자, 전세권 설정자. 밑에 또 하나 써봐. 임대인의 선택이죠. 알겠죠? 그래서 상환기간을 허용한다 이렇게. 자,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요 여러분 임대차에서 이제 나오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간단히 얘기해. 왜냐하면 여기서는 중요하잖아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첫 번째요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죠. 설정자의 동의나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 딱 이것만 동의나 매수한 것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요 이 건물을 전세를 하는데 전세를 하고 나서 내가 지금 뭐라 하려고 하냐, 학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집주인한테 물어보죠. 설정자한테요. 나 이런 TV, 카메라 이런 거 설치할 건데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 당신이 매수하겠느냐, 사겠느냐 물어봐야죠. 그래서 만약에 예스 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부송불이라고 기간이 끝나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가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나한테 전세를 줬단 말이죠. 그럼 내가 이걸 샀잖아요. 그럼 기간이 끝나면 내가 다시 사러 갈 수 있어. 내가 매수했을 때는. 그러니까 항상 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송물 매수 청구는 딱 두 가지만 있어. 두 가지만. 어디겠냐? 전세권하고요. 어디만? 전세권하고 어디만? 임차권만. 이 두 가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은 설정자가 있고 또 누가 있죠? 설정자가 있고 전세권자가 있잖아요. 임차권은 누가 있어요? 임차인이 있고 누가 있어요? 임대인이 있잖아요. 임대인요. 여기요 임대인은요 부송 매수 청구를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전세권자나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부송물 매수 청구권이 이 사람은 형성권이에요. 이 사람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이란 말의 뜻이 뭐죠? 상대방의 뭐가 필요 없어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임차인이 부송물 매수를 청구하면 상대방은 누구죠? 임대인이죠.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이 무조건 임대인은 사야 돼. 여기 전세권자가 부송물 매수를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불문하고 설정자는 무조건 사야 돼. 알겠죠? 그런데 설정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지 하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뭐를 못해요? 거절하지 못해. 이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전세권에서는 설정자는 있다 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거기만 딱 조심하면 돼.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부송물 매수 청구권이죠. 설정자의 매수나 동의, 채무불이익이 없었는데 전세권은 설정자가 하면은 전세권자는 줄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X예요. 그런데 전세권자와 임차인은요 형성권이죠. 형성권 밑에서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 이러면 일방적이란 말의 뜻이 뭐죠? 일방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뭐가 필요 없어요? 동의 없이. 옆줄 써. 동의 없이 그 밑에 써. 부송물에 대한 매매 계약 성립. 부송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 성립해버려. 내가 너 부송 매수해 이러잖아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부송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임대차에서 누구는 없다? 임대인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임대인은 없다. 알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임차권의 전세권의 양도와 전전세가 있어. 이런 봐. 임차권의 양도, 전세권의 양도, 그 다음에 임대차를 다시 준 건 전대차, 전세권을 다시 주는 게 전대차 이렇게 있잖아요. 전전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란 말의 뜻이 뭐죠? 양도하고 전전세하고 그 다음에 전대차. 이 전이라는 것은 전세권자는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다시 준다 이 말이에요. 임차인은 그대로 있으면서 다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양도하면 어떻게? 양도하면 뭐한다? 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아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시면 먼저 양도를 가지고 보죠. 먼저 여기요, 양도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요, 을은 전세권이죠. 이런 전세권은 채권이요, 물권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 전세금 얼마죠? 1억 이렇게. 이 사람 누구죠? 설정자죠. 자, 이제 봐. 우리가 양도는 집주인이 바뀐 경우, 집주인이 병으로 바뀐 경우가 있어요. 이걸 양수인이라고 해요. 또는요 신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두 번째는요, 여기 을이죠. 을이 1억을 줬죠. 이거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반드시 뭐가 되어 있어? 등기가 되어 있죠. 이번에는요, 전세권이 병한테요, 전세권 양수인이죠. 이 사람은 전세권 양도인이죠. 전세권 뭐다? 양도죠. 이걸 양수인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전세권이죠. 집주인이 바뀌었죠. 이 설정자는요,
집 팔 때 을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어? 동의 받아, 안 받아? 전세권이 채권이 아니죠? 동의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집을 병한테 팔면 돼. 그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병이요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보죠? 전세권은 이 전세권은 뭐예요? 채권이다, 물권이다. 뭐가 돼 있어? 등기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럼 대항력이 뭐라고 그랬죠? 대항력이? 대항력 뭐가 대항력이요? 대항력은 전세권이 있어야지 대항력이란 말을 써, 없어도 대항력이란 말을 써? 여러분, 대항력이란 말 항상 전세권이 있는데 이 말이죠. 원래 계약은 누가 하고 있죠? 갑하고 있죠. 그러면 나는 을은 갑한테만 내가 전세권자라고 얘기해야 되죠.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병한테 전세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말이냐? 을이 갑과의 계약의 내용을 병에게 그대로 주장하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해.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갑하고의 계약 내용이 없다. 그러면 병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 전세기간이 끝났어. 끝났으면 끝나고 집주인이 바뀌었어. 그럼 내가 새로운 집주인한테 내가 전세권자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항력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한테 전세금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떨어져 나가. 양도란 말은 그런 뜻,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 사람이 설정자죠. 설정자인데 이 설정자에 뭐가 필요가 없어요? 동의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임대차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해지할 수 있어. 그거 왜 그러죠? 채권은 누가 하고?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신뢰관계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집을 넘긴다. 그랬을 때는 그때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좀 이따 그것은 다음 주에요. 다음 주가 이번 주 토요일 날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할 때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방법원 판례하고요. 지방법원 판례하고 대법원 판례가 약간요 다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니까 그때는 그때 얘기하고, 여기 보면 일단 이건 전세권이죠. 전세권이요. 전세권은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죠. 그러니까요, 을이 이것을 병한테 넘기죠. 설정자 동의 필요 없죠. 물권이니까. 사람과 물건과 관계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을 병한테 양도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임대차하고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 그럼 이 사람은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부기 등기. 우리가 부기 등기를 해야 되는데 부기 등기 하지 않는 거 하나 있어. 뭐가 있다? 지역권이다. 지역권은 이전할 때는 부기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해. 알겠죠? 이 전세권이 양도가 되면 이 사람은 양수인 앞으로 부기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지금 설정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설정자는 당연히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요? 양수인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 당연히.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받았어, 안 받았어? 받지 않고 양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진다?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을 져.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 누가? 을이. 누구한테? 갑한테. 이걸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전세죠. 전전세는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은 설정자죠. 원전세권 설정자죠. 원전세권. 이건 원전세권자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을이 이것을 병한테 넘기죠. 넘기니까 어떻게 넘긴다? 전전세를 주죠. 전세권 설정을 하죠. 그럼 이 사람을 한다? 전세권 뭘 한다? 설정자라고 그래요. 그다음 이 사람을 한다? 전세권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차이가 있죠.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달라지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세권자로 있으면서 다시 전세를 주는 걸 전전세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 사람이 나가는 거, 아예 나가는 거,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 사람이 전세금 1억이었죠. 1억 있으면 이 사람을 팔 때 1억에 팔아야 돼요. 1억에 팔아야 돼요. 9천에 팔아야 돼요. 1억 1천에 팔아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파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사가지고 팔 때 물건 1억에 샀어. 집을 1억에 팔아요? 손해보고 팔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니 마이너스 피해가지고 팔잖아요. 왜 손해보고 안 팔아요? 물건을 당장 팔아야 되는데 이자는 나가는데 손해보고 안 팔아요? 반드시 이익 받아야 돼요? 아니
물건 사면 반드시 이익 보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손해보고 팔 수도 있고 이익 보고 팔 수도 있고 그냥 본전 보고 그대로 팔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양도는 파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팔든가 관계없어. 봐봐. 이거 1억인데요. 우리 그러니까 이 값은 오직 누구한테만 현재 등기가 된 사람한테 1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병이 당장 자기 이 건물이 필요해. 근데 을한테 좀 나가라니까 안 나간대. 아 그럼 내가 1,000 더 줄게 나갈래? 이렇게. 그래 전세금 1억밖에 없는데 1억 1,000 주고 내보낼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데 을이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한데 9천이 저 갑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는 모르겠대. 계약 기간 동안 무조건 사래. 연락 안 받고 전화 끊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친구한테 9천 팔고 너 나중에 1억 너 먹어 2년 뒤에. 그리고 지금 당장 9천 받고 너 전세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 양도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전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전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어. 12개를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뭘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개밖에 없다고 12개를 줄 수 있냐고?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전전세는 딱 이거예요. 이건 원전세권이죠? 원전세권, 이건 전전세권이에요. 그러니까 전전세는 원전세보다 존속기간하고 전세금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이거만 딱 알면 돼. 우리가요 임차권의 양도하고 그 다음에 전대차를 주는 거 똑같아. 전대차도 원래의 임대차보다 전대차나 전전세는 원래의 것보다 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데 근데 전전세는 뭐가 중요하면 전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언제냐? 원 전세권이 소멸했는데 전세금 안 줘. 전 전세가 끝났는데 전세금 안 줘. 이것이 플러스가 돼야 돼. 플러스. 필요 충분 조건으로.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 원 전세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원 전세권 설정자가 원 전세권자한테 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전 전세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전세권 설정자가 전 전세권자에게 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전 전세권자는 원 전세권자를 대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대위해서. 자기가 직접 경매한 게 아니죠. 계약 체결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돼. 원 전세권이 소멸했는데 원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고 and 그 다음에 전 전세권이 소멸했는데 전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 전세권자가 경매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전 전세금 못 받았다고 경매하면 안 돼. 갑일한테 전세금 줬는데 을이병한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경매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것이 플러스가 돼야 돼. 이것만 하면 돼. 자 볼까요?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자 전세권 설정자가 바뀐 경우 설정자가 먼저 집주인이 바뀌었죠? 당연히요.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을 양수인한테 청구하는 거야. 왜? 전세권은 등기가 되어 있어서 뭐가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오른쪽 전세권자가 바뀌었죠? 전세권자가 바뀌었죠? 양도 봐봐. 양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설정자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 없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불가 학력적 손해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됐죠?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건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밑에요. 맨 밑에 와봐. 이제 마지막으로 맨 밑에를 보시면 뭐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건 대원칙이죠. 물권이죠. 이런 물권법은 무슨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 알겠죠? 물권은 뭐다? 재산으로서 양도할 수. 이런 양도란 말이 뭐냐? 양도는 처분할 수도 있고 매도 처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세권이나 지상권 외에는 저당을 잡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양도라고 그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고 임대 줄 수도 있고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원칙적으로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은 양도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다 무효가 돼. 그래서 여기다 이제 쓰면 돼. 물권에다가 뭘 쓰면 물권 딱 시하면 두 개밖에 안 나와. 지상권하고 지분하고 이거밖에 안 나와. 공유 지분하고. 공유 지분도 소유권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집어넣어.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그러니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자, 갑이 있죠? 자, 을이요 지상권이죠? 지상권인데 갑하고 이건 지상권 설정자죠? 갑하고 을하고 뭐를 했다?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을 했어.
양도 금지 특약을 했어.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무효다의 말은 이 지상권자가 양도 금지 특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병한테 양도할 수 있어 없어? 다시 양도할 수? 이게 무효니까 양도할 수? 아니 금지하는 게 무효. 여러분 봐봐, 이건 민법 아니잖아요. 이건 국어야, 국어. 알겠죠? 훈민정음. 알겠죠? 가나다라 마바사 송창식이라고. 여기 보면 양도 금지가 무효라잖아요. 그러면 양도 금지가 무효면 양도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양도할 수 있다. 그럼 양도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지상권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은 무효. 이렇게. 알겠죠? 양도란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간다? 담보 설정, 처분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똑같은 말.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전세권을 맨 처음에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물권이라고 그랬어요? 첫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얘기했잖아요. 전세권은 구민법에서는 채권이었다니까. 임대차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60년 1월 1일 날 새로운 민법을 만들면서 신민법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물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게 채권이면 채권의 옷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물권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요즘 뭐 보면 성전환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자가 완전히 여자로, 여자가 완전히 남자로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원래 전세권은 채권으로서 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물권으로 들어오면서 채권은 다 벗어버리고 아예 물권의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세권은 뭐가 있냐면 유일하게 우리 물권 중에서 유일하게 전세권은 양도성이 있지만 양도 금지 뭘 할 수 있다? 특약을 할 수 있고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오직 딱 하나 뭐만 있다? 전세권만. 알겠죠? 전세권. 그래서 여러분요, 혹시 전세권 등기에 보면 절대적 등기상하고 상대적 등기상이 있어 없어? 등기법에 보면 나오잖아요. 필요적 등기상이라고 그래요. 필요적, 필수적 것은 절대적이고 그 다음에 임의적은 상대적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거기 보면 뭐가 나온다? 전속기간을 반드시 등기하라고 법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상대적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까 말했죠. 전속기간을 등기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자, 두 번째요. 또 하나가 뭐냐? 양도금지 특약이에요.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등기하고 양도금지 특약이 없으면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를 딱 봤더니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이 거의 대부분 없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히요. 전세권자가 전세 살다가 넘기면은 집주인한테 말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양도금지 특약이라는 말을 거의 법무사한테 가면 법무사가 꼭 해줘. 그런데 중개업자한테 이렇게 하거나 자기네끼리 내가 적당히 할 때 이때는 양도금지 특약이라는 거 등기를 다 잘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전세권에 보면 양도금지 특약이라는 것은 거의 보기 힘들어요. 알았죠? 여러분 전세권 등기 샘플 한번 봐봐. 샘플에도 아마 거의 잘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란다? 상대적 등기상이다 이렇게. 임의적 등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등기해도 되고 왜? 특약이잖아. 특약은 뭐죠?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무슨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등기상,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요 예외적으로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그다음 밑에 써 특약 밑에다가요 유효라고 써 유효. 그래서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유효가야 특약 밑에가 유효가 나와야 되는데요. 알겠죠? 이런 지금 됐나요? 그래서 이건 전세권하고요. 아까 말했죠? 지상권하고 뭐만 암기하면 돼요? 지역권만 지분만 암기하면 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한 시간 더요. 여러분 유치권하고요. 그다음에 저당권하고요. 주택임대차하고 상가는요. 토요일날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공부를 할 때요. 뭐가 있냐면 저당권에 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고 나서 또 하면 여러분 다시 또 설명을 또 해야 돼 거기서. 아시겠죠? 그러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요. 저당권은요. 토요일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강의할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유치권하고 그 다음에 채권법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